어느 부인과 남편의 대화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남편과 아이들이 먹은 저녁상을 치우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머리카락이 곤두섭니다. 이게 산다는 것인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허무함이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거실로 들어왔는데도 혼자 떠들고 있는 이 TV 소리, 이를 쑤시고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역겹게 느껴집니다. 남편 옆에 다가앉으면서 한숨과 함께 넋두리를 시작합니다. 그 종일 치워봤자 일한 티도 안 나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야무진 꿈도 많았건만 내가 눈이 삐었지. 저 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시집간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에고, 어떤 남자가 멋있는 여자 인생 하나 버렸네. 오른쪽으로 계속 몸을 돌리면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내 시간은 조금 더 가질 수 없고, 어떤 여자들은 취미생활이니 에어로빅이니 골프니 하며 자기 시간을 갖고 인생을 즐긴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나 해주는 완전 식모지 뭐야? 식모. 그러면서 남편을 확 잡아 자기 쪽으로 돌리면서 계속 말합니다. 당신 내 말 듣고 있어요?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여태 부려먹었으니 얼마나 이익이 났느냐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도 월급 받고 일하겠어요. 그동안 일한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달부터는 받아야 되겠어요. 월급 주세요. 참, 이 사람이 하며 다시 몸을 획 돌려버립니다. 아니, 사람이 말하는데 왜 돌아앉아요? 왜요? 돈 달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세요? 그냥 부려먹을 땐 몰랐는데 월급 받겠다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나요? 이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식모살이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도 직장을 찾아 나가든지 월급을 받든지 해야겠단 말이에요. 신문을 확 접어 던지면서 아내가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돌았나? 멀쩡하게 저녁 잘 먹고 나서 이게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신 같은 여자를 누가 취직이나 시켜준대? 직장 다니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겨우 아이들 키우고 이 조그만 살림 하나도 제대로 못해 쩔쩔매는 주제에. 그리고 허구한 날 여기가 아프니 저기가 쑤시니 하는 사람이 무슨 직장이야? 직장은 아무나 다녀? 월급은 뭐 아무나 준대? 헛소리 좀 그만해. 아니, 뭐예요? 내가 어디다 못나서 취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날 무시해서 분수가 있지. 내가 당신 체면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오늘 당장 일하겠다면 어서 오라는 데가 수십 군데가 넘는다고요. 수십 군데가. 그래, 하기야 착각은 자유니까. 뭐예요? 이 양반이 진짜. 당신 아까 살림도 못하는 여자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아이들 뒤치다거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전략하고 써도 넉넉지 않아서 한 달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장이니 회장이니 출세해서 지금 난리예요. 못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라고요. 멀쩡한 처녀 데려다가 팔다리 허리 안 아픈 데도 없이 죽도록 일만 시켜놓고 이제 와서 뭐요? 살림도 못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만 한다고요? 아니, 이 여자가 왜 밥 잘 먹고 나서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그렇고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난리치면 약까지 먹은 사람이 누군데? 시집 못 가고 있는 불쌍한 노처녀 구제해줬더니 뭐? 멀쩡한 처녀였다고? 참, 이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아냐? 뭐예요? 듣자 하니까 이 양반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약을 먹기는 누가 먹어요? 부모님 결혼 반대할 때 나 아니면 죽어버리겠다고 난리친 게 누군데? 엄마가 불쌍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결혼하셔서 미국 유학까지 포기하고 결혼한 건데 뭐요? 노처녀 구해줬다고요? 김여사, 잠 깨시오. 잠 깨. 환상 속에 사는 것이야
어찌 말릴 수 있겠소마는 도가 지나치면 말이요 청량리 가야 하오 청량리. 예전에는 청량리 정신병원이 유명했습니다. 누가 환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순식간이라니까.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네. 이왕 말란 김에 이번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당신 나 아니면 못 산다고 자살소송 부린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대화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대화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말은 잘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할 때 대화는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대화를 보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 채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듣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려 깊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대화야말로 진실하고도 진중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그 뒤에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려 깊이 듣는다는 것은 대화하는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던 사람도 아내만 보면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대변한 것 같습니다. 또 J.R. 어윈 또한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이 없어질수록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소. 무슨 말입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말이죠. 지금 이 두 사람은 말의 세계에 있어서는 대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에게도 부부간의 대화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야릇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말의 대가들도 부부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구나. 진실한 대화 나누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부부간의 대화는 한 사람의 말의 세계를 진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의 대화는 쉽지 않은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장과 어떤 부장 혹은 상사와 부하 직원, 그 관계는 어느 정도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그 관계도 어렵지만 이 부부 간의 관계는 더욱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대화를 깊이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대화는 예술의 경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작한 대화가 불발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화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합시다. 잘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잘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듣지 않는다면 대화는 될 수가 없고 서로 간에 막힌담 때문에 긴장감과 답답함만이 유지될 것입니다. 답답함을 깨고, 그리고 이 긴장감을 깨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 길로 나가는 길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듣는다는 영역은 이 정보 전달의 영역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사실 듣는 것, 귀는 있지만 왜 잘 듣지 못하느냐? 우리의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도 진실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요, 더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몇 배, 갑절 이상으로 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입은 몇 개 만들었습니까? 한 개를 만들었죠. 그런데 귀는 몇 개를 만드셨어요? 2개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잘해야 됩니다. 말하기가 먼저냐, 듣기가 먼저냐? 여러분, 순서는 무엇이 먼저죠? 말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듣는 것이 말하는 것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이야기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말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먼저냐, 듣는 것이 먼저냐, 이것은 끝이 안 나는 논쟁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듣는 이가 없다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말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는 이가 있어야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돕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을 진정으로 들어줄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서로 도울 때 아름다워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돕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트루니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려 깊이 듣는다는 것은요, 주의 깊은 집중 기술, 그리고 책임 있는 반응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리고 들으면서 거기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기술, 이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무엇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깊은 집중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의 깊은 집중이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지금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느끼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주의 깊은 집중의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깊은 집중 기술이란
대화하는 그 순간만큼은 온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온 관심과 당신의 모든 것에 지금 제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 읽는 반응 기술은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 반응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펼쳐놓은 정보에 대해서 우선 인정해주는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그리고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보를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정 반응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랬군요. 세상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들입니까? 지금 상대방의 말에 인정하면서 반응해주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랬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무척 힘드셨겠군요. 그 사람의 공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는 이 말이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이 첫 번째 단계 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나오죠?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일단 상대가 뭔가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이 보통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랬군요. 세상에 그랬어요. 참 힘드셨겠군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얘기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얘기를 그만두고 싶어질까요? 더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을 더 열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하는 말은 상대방을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어준다. 근데 이 말은요, 지금 저 사람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을 할 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말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군요. 속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랬군요. 당신은 그랬군요. 그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의 느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앙금을 없애는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내 기분 상한다고 그 사람 말 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표현하지 못한 내용이나 느낌,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계속 얘기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되면 이 두 번째 단계 조금 더 쉬워집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히 말해주세요. 혹은 아직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앙금이 없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앙금을 없애는 단계입니다. 계속 말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만약 오래도록 대화가 끊어졌다면 처음에 이것이 잘 안 됐지만 좀 대화가 시도되면서 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지 모릅니다. 왜요? 속에 있는 말 다 하다 보면 뭐 시시콜콜한 얘기 이것저것 다 옛날 얘기까지 끄집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은 어떠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의 있는 속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시간이 앙금을 없애는 단계입니다. 이건 계속 듣는 단계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아직, 여기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뭐 마음이나 생각을 물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왜? 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왜?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나갈 때, 대개 보면, 우리가 어떤 지금, 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간에 지금 어떤 대화를 깊이 나눌 때 왜라고 물을 때 주로 부드러운 감정으로 묻습니까? 아니면 공격적인 마음으로 묻습니까? 대개요 왜라고 나갈 때는요 공격적인 성향의 말입니다. 부드럽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표현할 때도 왜라고 말하는 것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 생각을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던지는 것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듣기에 왜? 라고 말할 때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무엇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까? 또 모른 척하지 않기. 뒤의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뒤의 것은 상대방의 당신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 생각을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싶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공격적이지 않고 나를 지금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내 마음을 더 이해해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들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이것하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프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라는 그 물음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 기제를 올라오도록 합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구나. 그럼 방어 기제를 올릴 때는요, 내 마음을 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닫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질문을 계속 던져서 얘기하도록 할 때 왜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왜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왜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대신에 이유와 생각을 물읍시다. 대신에 이유와 생각을 물읍시다. 왜 그랬느냐 이 말 대신 왜 말 대신 뭐를 쓰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 왜 마음이 아프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점 정리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는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을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분위기가 됐다면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당신 하는 말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란 말이죠 하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의 거치질 않아요.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듣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달자가 말하는 의도와 내가 그 말을 해석하는 그때의 많은 차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정확하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보는 관점은 이것이군요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대화할 때 당신이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보는 관점은 이것이군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러듯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보는 관점은 이것이군요. 네, 그렇게 되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물어 보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건설로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말 자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듣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무슨 단계라고요? 요점 정리 단계다. 상대방의 의미를 확인하는 단계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러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언어 코드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한데 남자와 여자가 여기에 많은 차이점을 보긴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둘 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이걸로 말합니다. 남자는 직업이 뭐냐? 수리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 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오늘 하루에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 걱정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남자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뭐 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남자는 듣기를 뭐만 들어요? 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들으면서 뭘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여자는 문제를 막 얘기하면 남자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어떻게 들립니까? 명령하는 것처럼 여자는 또 다시 들립니다. 그럼 여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남자는 내 마음을 지금 알아주는 것인가 못 알아주는 것인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못 알아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 들으면서 어떤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요, 부부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여자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경향이 없느냐? 똑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려 하느냐? 예를 들면 남자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 앉아서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길을 가르쳐 줘야지.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남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요. 그럼 남자는 옆에 아내가 여보, 저리 가야 돼요. 저리 가야 돼요. 얘기를 하면 남자의 마음은 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정말로 나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남자의 자존심을 박박 긁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존심을 긁기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확인 단계에서 그것이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나 무시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확인돼야 되는데 우리도 확인 안 하죠. 나도 가는 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이 보통의
대화인 것이죠. 특히 부부간의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거의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격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막 해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해결해 주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더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더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듣기 할 때는 중간에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더 들어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더 들어주라. 네,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더 들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어떤 자기 안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할 때요, 다 들어주기만 해도 스스로 90% 이상은 해결 방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기 위한 마음에 시원케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들어주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는 금세 해결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결해 갈 것이다. 그 사람과 함께 나는 이것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부관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들을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인정 단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래서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랬군요. 힘들었겠군요. 정말 기뻤겠군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반응의 기술은 상대방의 적절한 반응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그 다음에 충분히 또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 생각은 이랬는데 내 생각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 한번 들어볼래요? 하면서 나의 생각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면서 계속 대화해 간다면 중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함께 도울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는 것 처음엔 아예 자제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상대방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의 속마음까지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우리 간의 관계가 함께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배려가 있다면 참으로 듣는 아름다운 사람들, 잘 들어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기를 잘하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잘 들어줍시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내 생각이 다르다면 다른 나의 생각을 또 진솔하게 이야기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더 한 단계 전진해가는 성숙한 인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잘 진행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생각이 달라도 계속해서 대화를 해갑니다. 그러나 둘 다 성숙하지 못할 때는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요? 듣지 않기 때문에. 서로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격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성령에 입각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